83세가 된 지금 나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50대, 60대일 때 지금 이걸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젊을 땐 죽음도, 병도, 외로움도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낯선 노인이 서 있더군요. 그게 저였습니다. 이제 와서 알게 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건 돈만 모으면 되는 게 아니더군요. 돈은 있는데 건강이 없다면, 건강은 있어도 외롭다면 그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되더군요. 오늘 이야기는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정말 좋았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은퇴 이후에 삶이 막연하게만 느껴지시나요? 나는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실 겁니다. 절대 무겁게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금 먼저 살아본 노인의 솔직한 이야기라고 들어주세요. 자, 그럼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볼까요? 나는 올해 83세입니다. 말만 들어도 무게감이 느껴지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70 넘어도 나는 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83세는 달랐습니다. 뭔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유 없이 무릎이 시리고 손가락 관절이 뻣뻣합니다. 전날 저녁에 먹은 게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한 날이 많습니다. 그런 날이 반복되다 보니 병원을 자주 찾게 되고 약봉지가 늘어납니다. 그제서야 생각이 듭니다. 아, 건강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하지만 가장 힘든 건 몸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나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50대, 60대 분들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늦기 전에요. 저는 60세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좀 쉬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었죠. 퇴직금도 좀 있고 국민연금도 나오고 집도 있으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70세가 넘어가면서부터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노후에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갈 것 같으세요? 저는 부부 합쳐서 2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본 생활비만 해도 200만 원은 넘어가더라고요. 식비,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이런 건 예전과 비슷해요. 문제는 의료비예요. 83세가 되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데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한 달에 병원비만 80만 원씩 나가는 달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간병비예요. 제 아내가 작년에 넘어져서 다리를 다쳤는데 한 달 동안 간병인을 써야 했어요. 하루에 10만 원씩 나가더라고요. 한 달이면 300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받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준비를 제대로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50대, 60대인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돈 계산을 정확히 하세요. 막연히 뭐 어떻게든 되겠지 하지 마시고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부부 기준으로 한 달에 최소 250만 원은 필요해요. 의료비까지 포함하면 300만 원은 잡아야 해요. 혼자 사시는 분은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요. 이걸 25년, 30년 이상 써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총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이 나오죠. 국민연금만 믿지 마세요. 저도 국민연금 많이 받는 편이에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같이 준비하셔야 해요. 그리고 퇴직금을 함부로 쓰시면 안 돼요. 저는 퇴직금 일부를 주식에 투자했다가 반토막 났거든요. 정말 후회돼요. 집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저는 아파트 한 채 있으니까 안심했는데 생각해보니 이것도 문제더라고요. 관리비, 재산세, 수리비, 집 유지하는데도 돈이 계속 들어가요. 그리고 나중에 몸이 불편해지면 큰 집은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그래서 나오는 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거죠. 주택연금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지금 주택연금 받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건강입니다.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 돈이 좀 없어도 건강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나빠지면 돈도 사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60대 때 건강검진을 미뤘습니다. 병원 가는 게 귀찮아서 무서워서. 그런데 70세 넘어서 받은 검진에서 대장 용종이 발견됐고 수술을 받았죠. 그 이후부터 몸이 확 약해졌습니다. 건강은 나빠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건강하실 때 꼭 관리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꾸준한 식습관, 정기적인 검진, 그리고 무엇보다 잠 잘 주무셔야 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온몸이 망가집니다. 지금 50대, 60대 여러분들은 꼭 운동하세요. 그리고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았어요. 회사 동료, 이웃, 동창들. 그런데 하나둘 연락이 끊기고 장례식장에 갈 일이 늘어나면서 점점 혼자 남게 되더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후에는 돈보다 사람이 남는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가꾸셔야 해요. 자녀와의 관계, 부부 사이, 친구들과의 유대, 억지로라도 만남을 가지세요. 카카오톡 하나 보내는 것도 좋고 모임에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생각도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과 만나기가 어려워져요. 건강 문제도 있고 경제적 부담도 있고. 그런데 혼자 있으면 정말 우울해져요. 저는 다행히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어르신들과 어울리고 있어요. 거기서 바둑도 두고 이야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야 살맛이 나요. 지금부터 취미 생활도 만들어 두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하세요. 네 번째는 배움과 취미입니다. 저는 은퇴하고 3년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TV 보고 밥 먹고 자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무의미했고 우울감이 찾아왔죠. 그때 우연히 구청에서 하는 스마트폰 강좌에 갔습니다. 젊은 강사에게 배우는 것도 재밌었고 동년배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즐거웠어요. 그러면서 삶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지금은 사진 동호회도 하고 작은 글도 씁니다. 제 인생의 재임하기 열린 거죠. 지금 50대, 60대시라면 꼭 무언가 배우세요. 악기, 그림, 컴퓨터, 뭐든 좋습니다.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느낌을 주거든요. 요즘은 모든 게 인터넷으로 되잖아요. 병원 예약도 인터넷으로 하고 은행 업무도 인터넷으로 하고 저는 처음에 정말 힘들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몰라서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부끄럽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요. 유튜브도 보고 카카오톡도 하고 50대, 60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익혀두세요.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5번째는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노년이 되면요,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성공해서 좋겠다. 누구는 아파트가 몇 평이네. 그런 비교는 마음만 병듭니다. 나는 나입니다. 지금 가진 걸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자녀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스스로 즐거운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아요.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빠요. 집값은 비싸고 애들 교육비는 많이 들고 저도 아들, 딸이 있지만 부담 주기 싫어서 최대한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가끔 용돈 주는 정도지 생활비를 달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게 부모된 도리라고 생각해요. 은퇴했다고 해서 완전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저는 아파트 경비 일을 했어요. 70세까지요. 몸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일이 있으니까 보람도 있고 용돈도 생기고 지금은 몸이 좀 불편해서 그만뒀지만 가능하면 작은 일이라도 계속하는 게 좋아요. 정신 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거든요. 83세가 되니까 정말 많은 게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프고 약 먹는 시간을 꼭 지켜야 하고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일들이 이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계단 내려갈 때도 조심해야 하고 무거운 것도 들 수 없고 그리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요. 어제 뭐 했는지도 가끔 까먹고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헷갈리고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요. 제일 걱정되는 건 간병 문제예요.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아요.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자리도 없고 집에서 간병인을 쓰려면 하루에 10만 원씩 들어가요. 장기요양보험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이런 부분까지 미리 생각해서 준비하셔야 해요. 몸의 변화만큼이나 마음의 변화도 커요. 예전에는 할 수 있다는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을까부터 생각하게 돼요. 자신감도 떨어지고 소극적이 되고 그래서 더욱 사람들과의 만남이 중요해요. 혼자 있으면 부정적인 생각만 늘어나거든요. 지금 50대, 60대인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재차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83세가 되면 정말 많은 게 달라져요. 준비할 시간도 체력도 부족해져요. 첫째, 돈을 정확히 계산하고 준비하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금, 부동산, 모든 걸 종합해서 계산해 보세요. 부족하면 지금부터라도 더 모으거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찾으세요. 둘째,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지금부터 운동하고 정기검진 받고 나쁜 습관은 끊으세요. 83세 이후의 삶의 질이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셋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하세요. 가족, 친구, 이웃,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져요. 지금부터 관계를 잘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어 가세요. 넷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멈추지 마세요. 디지털 기기 사용법이든 새로운 취미든 배움을 멈추는 순간 늙어져요. 다섯째, 자립적인 삶을 준비하세요.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그래야 자식들도 편하고 여러분도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50대, 60대였다면 가장 먼저 건강부터 챙겼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검소하게 살며 준비를 철저히 했겠죠. 자녀보다 내 삶에 더 집중하고 인간관계를 꾸준히 다져놓았을 겁니다. 80대가 되면요, 누구나 후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가 지금의 당신에게는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50대, 60대 여러분,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노후는 나중에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해 보세요.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50대, 60대일 때,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네. 83세 어르신의 이 한마디에 정말 많은 후회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사실 노후가 되게 먼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까마득하게 느껴지죠. 네. 근데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사이에 그냥 어느덧 코앞에 딱 와 있다는 거죠. 맞아요. 시간 정말 빠르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어르신의 그 간절한 목소리, 거기에 좀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네, 83세 노인의 50, 60대 노후 조언이라는 글을 저희가 봤는데요. 단순히 뭐 정보 나열이라기보다는 80대가 되어서야 정말 사무치게 깨달으신 것들? 네. 어쩌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50대, 60대가 놓치고 있을지도 모를 어쩌면 그 마지막 기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마지막 기회, 83세의 눈으로 돌아본 50대, 60대라 어떠셨을까요? 가장 후회되는 게 5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돈 계산이었어요. 아, 돈 문제 역시 현실이죠. 네, 막연한 낙관론. 어떻게든 되겠지. 이게 얼마나 위험했는지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매달 80만 원, 또 아내분 간병비로 300만 원이 훌쩍 나가니까 그 현실에 정말 크게 당황하셨다고 해요. 아, 그 금액만 들어도 정말 숨이 턱 막히는데요. 그 충격이랑 당혹감, 이거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노후자금 계획은 정말 냉정할 정도로 현실적이어야 해요. 네. 흔히들 국민연금 좀 기대하시잖아요. 근데 월 1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도 사실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통계적으로 보면 부부는 월 300, 혼자시면 의료비 포함해서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이걸 기준으로 남은 예상 수명만큼, 그러니까 한 25년에서 30년치를 계산하고 대비해야 하는 거죠. 와, 기간까지 생각하면 액수가 상당하네요. 상당하죠. 그래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그러니까 개인이 따로 준비하거나 퇴직금으로 준비하는 연금이 이제 필수가 된 거고요.
특히 그 어르신 후회 중에 퇴직금을 주식 투자했다가 반토막 냈다는 얘기 있잖아요. 아, 네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안정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간과하기 쉬운 게 집 유지비, 관리비, 세금, 수리비 이것도 만만치 않거든요. 맞아요. 집 가지고 있는 것도 돈이죠. 그렇죠. 그래서 집 크기를 좀 줄이는 다운사이징이나 아니면 주택연금이라고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 받는 제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진지하게 고려해봐야 할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후회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돈이 좀 없어도 건강하면 괜찮다. 근데 건강이 나빠지면 모든 게 의미 없다. 이 말씀이 정말 뼈 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아,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60대 건강검진을 좀 소홀히 하셨다가 70대 대장 용종 수술을 받으시고 그 후로 몸이 급격히 나빠지셨다고. 아이고, 건강은 진짜 있을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잃으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80대 이후 삶의 질은요, 그냥 바로 지금 50대, 60대의 건강관리에 달렸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규칙적인 운동, 식습관, 정기검진 이거 다 중요하고요. 근데 특히 좀 간과하기 쉬운 게 질 좋은 수면.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 잠이요. 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의 회복 시스템 자체가 그냥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하긴 피곤하면 만사가 다 귀찮아지죠. 건강을 잃으면 사람 만나는 것조차 좀 어려워질 텐데 이게 또 세 번째 후회인 관계 문제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딱 이어지죠.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게 현실인데 노후에는 돈보다 사람이 남는다. 이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네, 고립. 이게 노년기 우울감의 정말 큰 원인이 되거든요.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도 의식적으로 가꾸지 않으면 그냥 멀어지기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경로당이나 동호회 활동처럼 새로운 관계를 만들려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거. 이게 외로움을 이기고 삶의 활력을 찾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혼자 힘들어질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네 번째는 배움과 취미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이셨어요. 은퇴 후에 좀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뒤늦게 스마트폰 강좌나 사진 동호회 같은 걸 시작하셨는데 그때 내가 살아있구나 이걸 느끼셨다고 해요.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정신건강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걸 배우는 즐거움도 물론 있지만요. 요즘은 병원 예약하는 것부터 은행 업무까지 다 디지털 기기로 하잖아요. 맞아요. 안 쓸 수가 없죠. 그렇죠.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자체가 노후의 자립생활이랑 그냥 바로 연결됩니다. 어렵다고 자꾸 피하기보다는 50대, 60대에 미리 좀 익숙해지는 편이 훨씬 좋죠. 미리미리. 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후회입니다. 이건 삶의 태도에 관한 건데요. 바로 자립과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태도. 중요하죠. 남하고 비교하면서 불평하기보다는 그냥 현재에 감사하고 또 자녀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책임지는 삶, 이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요. 실제로 70세까지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면서 보람도 느끼고 용돈도 버셨던 경험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스스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그 자립적인 모습. 이게 자신에게도 그렇고 자녀에게도 당당함을 주거든요. 가능하다면 소소한 일이라도 계속하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기억력이 좀 흐릿해지거나 거동이 불편해지는 것처럼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질 때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미리 대비해야죠. 네. 그때를 대비해서 간병 문제, 예를 들면 비용 부담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지원인 장기 요양보험 활용 계획 같은 것들, 이런 걸 미리 좀 생각해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들어보니까 이 다섯 가지가 결국에는 돈, 건강, 관계, 활동, 그리고 마음가짐, 이 노후 준비의 핵심들이 서로 정말 단단하게 얽혀 있네요. 네, 다 연결되어 있죠. 어르신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정말 간절하게 말씀하셨어요. 83세가 되면 무언가를 새로 준비하기에는 뭐랄까, 시간도, 체력도 부족하다는 그런 현실적인 조언이겠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83세 어르신의 그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후에 그걸 통해서 50대, 60대가 노후를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5가지 축, 그러니까 현실적인 재정, 건강관리, 관계 가꾸기, 배움 지속,
그리고 자립적인 태도, 이걸 짚어봤습니다. 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준비만이 다가올 시간을 좀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크게 움직인 부분은 어떤 거였나요? 혹시 나는 괜찮겠지 하고 좀 미뤄두었던 것은 없는지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만약에 30년 후 80대의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딱 한마디 조언을 건넬 수 있다면 과연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그 미래의 내 목소리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시면서 내일부터라도 더 단단한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